있겠죠. 저는 뭐알 수는 없어요. TMP는 내일 하는데 내일도 모르겠다. 자, 행사를 시작. 117년 만에 11월에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교통 상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약 80여 개 기업, 20여 개 기관 등에서 200여 분의 많은 분들이 오늘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 주최 측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로봇산업협회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 및 국방로봇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혜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병로 상근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협회 방진의 양기관 회원사, 로봇 유관기관 학교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더욱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국방로봇협의회를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도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가 그동안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협의회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로 이제 변화하겠다는 강한 각오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로봇 공동체는 군과 군 사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봇 강화 국방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빨리 좋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국회에 대한 명세처럼 대한민국에 충성하도록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병로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최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며칠 전만 해도 겨울이 따뜻할 거라고 예보를 적였는데 여러간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이 11월 달에 처음이라는데 아침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저 강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출발했는데 오늘 뭐 눈이 많이 온다고 예상을 했는지 오히려 차가 적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설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만끽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로봇산업협회 김준호 회장님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은 춥지만 대한민국의 로봇 관련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쁘고 굉장히 뜨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발간한 책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년 2025년이죠. 내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공진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각 산업 주체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위 산업과 로봇 산업이 협업하여 국방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진화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범국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심각합니다. 병력 감소로 인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보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력 저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국방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대체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방 로봇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방 로봇은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력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산업 로봇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로봇을 다루는데 친숙하고 그 운영에 더없이 적합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국방에 접목된다면 우리 국가 안보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로봇이 장차 우리 국방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찰 로봇, 무인 전투 차량, 드론 등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병사들이 전쟁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줄이고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해야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발제된 주제와 토론이 국방 로봇 기술 발전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 로봇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력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병로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 및 국방로봇 포럼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연말이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로봇 분야와 오늘의 창립총회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축사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축사 시청에 앞서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장관입니다.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병로 상근 부회장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병력 위주의 양적 군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질적 군대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드론, 무인 잠수정 등 무인 전투 체계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우리 군이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를 갖춘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로봇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 분야 로봇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로봇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로봇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용산에서도 장관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제가 오늘 기업체 쪽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반성도 되고 책임도 느끼고 무겁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전체 시장 현황 등등 대충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부 내용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로봇 트렌드가 저렇게 변곡이 생기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국방이 가진 파일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월드 디펜스 마켓이 약 한 1300 곱해도 3000조 빌리언 달러입니다. 사실은 US 디펜스가 1000조고요, 자동차가 2000조고, 스마트폰이 1400조입니다. 저쪽에 AI가 1000조고, 클라우드가 1000조고, 여기 GPU, CPU, AP가 100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이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다 로봇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발전이 기대되는 거고요. 이 시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기체계를 개발했느냐에 대한 시사점 하나만 제가 드리고 가겠는데요. 자주포는 유사 기능을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완벽하게요. 기능을 좀 카피했습니다. 그런데 전차, K2 전차는 개념만 조금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K2 전차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의 맨 마지막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하면 디지털의 마지막 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올리고 아주 짧게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됐습니다. 물론 독일의 100년 역사, 엔진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지만 디지털 전차는 최고고요.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드를 넘어가서 명중률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좀 카피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남의 거를 카피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을 왜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개혁은 인력 감소하는 개념으로 거의 대변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방위 산업도 이제 큰 산업이고, 국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타 산업을 견인해야 되고, 이제는 나아가서
대중국의 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을 막는 산업 서비스 뭐 이런 분야의 중국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금 국방을 활용해야 되는 이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미래무기 체계를 한 페이지로 싹 다 그리면 좌측의 우주 항공 지상에서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항공의 군집 자율, 무인 로봇, 해양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단에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들을 다 성능을 좋게 하는데 가장 점핑하는 부분은 저기 인공지능 이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뭘 많이 바꾸고 있느냐면 사실은 운용과 제어와 C2 커맨드 앤 컨트롤 쪽을 많이 그래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방 로봇 분류했던 거를 이제는 지혜공 더하기 복합 로봇으로 좀 제가 분류를 했고요. 이렇게 간 이유는 이제 변신해야 되고요. 티밍을 해야 되고 저가로 스위밍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로봇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군 총장님께서 동의를 해준 게 지금까지 군은 20년 동안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부터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센트릭 워페어에서 인텔리전스 센트릭 멀티 스페이스 우주에서부터 해양까지 전체 모자이크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위 기술은 자유를 하지만 사실은 지통제는 휴먼 센터의 지능과 휴먼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04년도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획을 해서 2005년도에 뭘 보여드렸냐면 6개월 만에 1000명 앞에 데모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평균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협회 회장님께서 3년 되면 모든 로봇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때 로봇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84년도에 장갑차로 시연을 했는데 그때까지 여러 기술들을 보면은 지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이 제가 책임자로 투자한 게 한 2,500억을 제가 책임자로 썼고 그 돈의 대부분을 승인해 주신 우리 박영호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를 좀 믿고 투자를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딜레이 된 거는 제가 열정도 있고 노력이 있었지만은 딜레이 된 거는 기술이 그렇게 지능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나 2014년도부터 딥러닝을 여기 지금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무인 차량의 자율 판례비를 하면은 사람이 똑같은 차를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 하고 로봇이 자율로 갔을 때 한 80% 속도, 평균 속도가 판례비입니다. 기갑이나 장갑차를 대체하려고 하면 천천히 가는 건 대학생도 갑니다. 정말 속도를 빨리 가야 되고 속도 빨리 가는 거는 단순히 인식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소요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저희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남들을 보지 않고 이 이슈가 답이 되든 안 되든 오늘 패를 토의해서 자유롭게 토의를 할 걸로 좀 생각하고 제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4대 중점 전략에 국방은 어떻게 하든 전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모전을 보면 투자 효과까지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효과가 보는 게 작동 무인기, 자촉 USB, 유무인 복합 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경우는 전차도 많습니다. 기존 체계를 무인화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방개혁, 사람을 줄이는 쪽의 문제인데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죽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뺄 수 있는 쪽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연안 감시 정찰, GOP 감시 경계 시설 방어복 쪽,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많이 중점해야 될 무인 비무기 체계 조리 로봇 같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중국가 기술의 이머전스를 봤을 때 신속 방위 산업화를 해야 되는 게 경무장, 중무장, 바퀴형 무인 차량 더불어 궤도형까지 가야 되겠다. 저기가 이제 신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등장 AI를 기반한 등장 기술의 가장 핵심 부분이 융합돼서 쓰일 수 있는 데가 군집 쪽입니다. 군집 쪽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폭 무인기, 자폭 USB, 유무인 복합 체계, 기존 무인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연안 감시 정찰 계통들. 그래서 현재 연안 감시 정찰 USB는 NRG 넥스1이 수주를 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요건 개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P 감시 경계 여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정 로봇 저까지 중간에 초견 로봇을 개발했음에도 군에서는 아직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봇을 쓰지 않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어, 그 다음에 비무기 체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무장 사정 로봇, 그 다음에 중무장 사정 로봇. 저는 오늘 A형, B형, C형, A형은 감시 경무장, B형은 기관총 A 플러스, C형은 B 플러스 대전차 미사일. 이 3종, 대열화 3종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3년 내에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어떤 기술자로 예측하고 제시하는 바고요. 바퀴형은 현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궤도 차량은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트랜지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역시 군집 전투 수상정, 드론, 군집 4종. 저 그림을 로템에서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의 이슈 12개 플러스 알파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8년 정도 2005년부터 국방 로봇을 개발하고 이 많은 기술이 기업에 가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부할 때 예비고사 치기 전에 실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요. 저희가 기술자들이 연구만 해가지고 군에 가서 전투 실험해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기술만 보고 있을 때 군이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군한테 제가 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이런 걸 저희한테 미리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자기는 그냥 채점만 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미리 해결 안 되면 채점하는 거 그런 거 다릅니다. 완전히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개발해서 그냥 채점 가서 하면 그냥 물러 써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어려웠던 게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가상과 실환경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논사 같은 데서 그냥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가서 군 전투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군 사용 지도를 기반으로 로봇이 쓸 수 있는 가상 실지도를 지금까지 만드는데 이거는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의체를 통해서 공유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상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공유를 해서 같이 써요. 실 데이터는 군에서는 좀 못하는지 몰라도 가상은 완전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목표라고 하면은 사정 로봇을 우선 두고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위기 대응에 사적 로봇 3종을 신속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 위기 산업 전략적 선도 대응이라 하면은 인구 위기가 우리한테는 위기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 로봇들을 빨리 도입해서 소요를 시키라고 가게 되면 산업 발전과 군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집 로봇, 그 다음에 같이 통합 로드맵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차량 로봇은 자율 10레벨을 만드는데 앞으로 모든 로봇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고 제가 ADD 있을 때 국방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ADD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국방부만도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안 되면 저희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요. 그 다음에 지식 공유,
모태 터널을 만들어서 국방 터널을 만들어졌는데요. 로봇 분야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저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논산에서 75만 평을 지금 할애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밤샘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들어다니는 실험 환경위의 전투 실험 연구소를 저희 우리 모임에서 앞으로 만들어서 여기 군사용 전문가가 들어오고 원래 전투 실험을 이런 걸 할 거라는 정답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정답지는 운용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실험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뭐 몇 개만 예로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가 실환경 테스트 베드에 도시 환경과 야지 환경과 해양 환경 저기 군 표준 지도가 있고요. 지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반으로 로봇 자유를 위한 기동성 지도를 자동으로 만들고 그걸 위한 붙어있는 3D 가시선 이 세 개의 프라이어리 지도를 가지고 그 바깥으로 전부 다 가상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실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 협의체가 지원을 해줘야만 되지. 실제로 로봇 만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지도를 공급받아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학습되지 않고 여기에 사용 준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DD 마지막에 쓸 때부터 좀 준비한 건데요. 로고 가운데 좀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가상 데이터, 실데이터는 그래서 공유를 안 하니까 가상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전 세계에 쓰고 있는 전투 차량의 가상 데이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람도 다양한 체형의 사람을 가지고 군복을 다 입힐 수 있는 생성 기술을 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바다가 그래픽으로 만든 저거하고 맨 밑에 가상으로 만드는 거고 실제 바다하고 모든 걸 가상에서 하려고 하면 실제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실제에서 돌렸을 때 인공지능하고 예를 들어 인식 하나만 보면 가상에서 돌렸을 때 인공지능 성능이 5% 안으로 떨어지도록 그 정도만 되면 가상에서 하는 게 실제와 거의 같아집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IR도 생성하고 레이더도 만들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한 5% 실제와 한 5% 안으로 떨어지는 가상 데이터를 서비스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아까 가상 실 테스트 베드와 가상 테스트 베드를 넣고 여기서 완전히 학습과 데모와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전투 실험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시니까 정말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병사가 큰 탱크는 드론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 쓸 수 있는 현재 툴은 좀 작은 소형 4종 로봇, 중형, 대형들이 병사들은 전부 다 호에 있고 이 친구들을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현재 기술로 봤을 때 3년 안에 다 필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나믹 그다음에 이제 LRG가 획득한 보스턴 로보틱 기존의 레인보우 등이 있으니까 미국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아주 급할 때는 한 3개를 만들어서 3개 기업에 다 주는 겁니다. 경쟁에서 한 기업이 다 가지 않도록 이걸 다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임무장비는 국방의 기술이 있습니다. 센서와 부품들을 같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냥 로봇을 위한 좋은 부품 개발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차량 로봇이 이런 거 잘 되고 있어서 여기를 그냥 전용하겠다 해서 그냥 빠른 시간에 부품 개발과 시스템 개발과 디자인을 하고 전투 실험을 해서 빨리 병사를 대체하고 전투 선단에 희생타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2대 추진 전략을 실행하면서 저기에 상세 전략 소연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상세
식별해서 민가에서 식별한 거를 좀 오픈해서 좀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출범하는 국방로봇협의회를 실제로 이끌고 계신 박영훈 회장님께서 국방로봇 발전 방향, 협의회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